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엄마는 무당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신의 뜻을 전달하며 하라는 대로 했죠. 성인이 되고 나서 너무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서울로 상경해서 작은 회사에 취직하고 혼자 살았어요. 회사 생활을 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았죠. 중간중간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몸살에 걸린 것처럼 오한과 열이 나고 온몸에는 땀이 났어요.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 없으니 영양 보충해 가며 휴식을 취하라고만 들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회사 거래처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엄마가 오는 게 싫어서 고아라고 말했어요. 시부모님도 제가 고아인 줄만 아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아 평범한 삶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중간 자꾸 사람을 보면 미래가 희미하게 그려졌어요. 무당의 끼가 발산되고 있는 중이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었어요. 하루는 회의실에서 발표 준비를 하던 동료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간 당신은 그가 곧 실수를 할 것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저는 직감으로 동료의 실수를 알 수 있었어요. 회의 자료를 저장하지 않아 회의 내용의 파일이 다 날아가는 게 눈에 보였었죠. 그래서 동료에게 가서 잠시만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했죠. 동료는 깜짝 놀라며 급히 파일을 확인했고 실제로 중요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고맙다고 재차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냐며 너무 신기해했지만 저는 파일에서 잠시 볼 게 있어서 확인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전화를 마치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려는 순간 저는 휴대폰이 떨어질 것을 예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 휴대폰이 고장나면 그 남자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취업 합격 소식을 전해받지 못해 큰 기회를 날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가 떨어뜨리는 휴대폰을 순간 잡아줬죠. 남자는 너무 고마워했고 감사함에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자가 환호성을 지르며 합격 전화를 받고 감격에 벅차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소름이 돋으며 엄마의 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죠.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 멈춰 있던 차를 보자마자 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라 직감했어요. 차 안에 있던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고 손짓을 하며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가세요. 전후좌우 잘 살펴보고 출발하세요. 꼭이요. 라고 경고했어요. 운전자는 황당해하면서도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고 예상대로 뒤에서 큰 덤프트럭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운전자는 놀란 표정으로 당신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에 간 어느 저녁 분위기는 다들 화기애애했지만 모임 내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부부가 대화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챘고 순간순간 그들의 진짜 속마음과 상황이 당신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친구 일부분은 최근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새로운 차를 샀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얼마 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고심하는 장면, 집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 일의 아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경제적 불안감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 억지로 산 차는 경매로 빼앗기는 상황과 부부간의 경제적인 갈등으로 이혼하는 것도 눈에 보였죠. 친구의 부부는 모임 중 아이들 얘기를 하며 남편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상을 받고 반장이 되었다고 자랑했지만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은 공부도 보통이고 반장도 아닌 환경부장을 맡고 있고 있었죠. 그리고 친구이와 그의 아내는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각자 방에 따로 있는 모습, 친구이는 다른 여성과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올랐어요. 그들이 웃으며 행복한 척하는 모습 뒤에 깊은 냉담함과 불신이 가득한 부부 생활이 보였습니다. 친구 3은 그의 아내에게 아주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다며 자랑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 3은 이를 진짜 보석으로 속이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모임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지만 그 뒤에는 속임수와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모임 내내 그들이 서로를 속이거나 현실을 꾸며대는 것들이 모두 눈에 보였고 혼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불편하면서도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의 거짓된 모습과 진짜 속사정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남편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죠. 이렇게 남들이 숨기는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의 행복은 대부분 거짓이란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참 불행한 세상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그 사업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뚜렷하게 보였죠.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저는 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당신의 우려를 듣고 당황한 듯 잠시 멈췄지만 곧 왜 그래? 난 확신이 있어. 이번 사업은 분명 성공할 거야. 내 계획은 완벽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는 미래를 봤어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철렁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다급하게 여보,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난 이 사업이 망하는 걸 보고 있어. 진짜야. 이건 위험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뭐? 내가 실패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널 믿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넌 내 가능성을 왜 그렇게 부정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보였고 제 말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죠. 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난 정말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있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라고 외쳤어요. 남편은 네가 무당이냐?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넌 내가 망할 거라고 단정짓는 거야? 넌 날 전혀 믿지 않는 거구나. 라며 격하게 반응했죠. 그 순간 대화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더 깊은 상처만 주고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분노한 채 방을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 미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은 당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기자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황이 걱정되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무당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 앉아 있는 무당을 본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 무당은 다름 아닌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분이 정말 잘 본다더라. 너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이유를 알아보자. 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엄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잠시 눈을 감고 신령님의 뜻을 전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 사업은 그만둬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더 큰 화가 닥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만둬야 한다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 사업을 그만두면 난 뭐가 남죠?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단호하게 신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관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올 것이야. 라고 경고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무래도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용하다는 무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결정하자. 고 설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을 결심을 하게 되었죠.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그 미래가 현실이 된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보지 않았던 엄마를 보게 되었고 그 뒤로 엄마는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무당집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신의 뜻을 전하듯이 깊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딸아, 내가 이제 신의 길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어. 내가 신의 뜻을 받들고 사는 동안 널 보호하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길을 받아야 할 차례야.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내 딸아이에게 갈 거야.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평범하게 살고 싶고 무당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 그리고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내가 신의 부름을 거부하면 그 벌은 너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내려질 거다. 너도 알잖아. 내 몸에서 느꼈던 아픔들, 오한과 열, 그것도 신의 신호였어. 내가 신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짐을 내 딸이 짊어지게 될 거야. 더 큰 고통과 불행이 내 가정에 닥칠 수 있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딸아이에게 큰 화가 닥친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엄마, 난 그 길을 걸을 수 없어.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지만 내가 무당의 삶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어라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는 그런 당신을 바라보며 더 강하게 설득했어요. 신의 뜻을 거스르면 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신령님은 이미 그 징조를 보이고 계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의 선택에 따라 너와 내 아이의 운명이 결정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절망감에 빠졌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신의 부름을 받아들일 것인지, 평범한 삶을 지킬 것인지, 엄마의 경고가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고민하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딸아이는 고열과 기침을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확실한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특히나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고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압박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죠. 어느 날 밤 딸아이가 더 심하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죠. 엄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신의 부름을 거부하면 그 벌은 내 딸에게 내려질 거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지만 남편도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고 치료비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이러다 우리 딸이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은 돈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결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무당의 길을 받아들여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신은 신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이미 당신의 결정을 알고 있었는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가 신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구나. 신령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길은 힘들겠지만 내 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나 이제 이 길을 받아들일.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절대 못 견디겠어. 라고 말했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딸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당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그 길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회사에 취직했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취직했다는 말에 안심했고 시부모님도 회사를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아무 의심 없이 믿었죠. 하지만 사실 무당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당신의 무당 능력은 빠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점과 해결책을 전해 들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 병에 걸린 가족을 둔 사람들, 사업이나 인생에서 막힌 사람들이 많았죠. 신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들은 저를 용한 무당으로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점점 많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수입도 늘어났고 그 돈으로 딸아이의 치료비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다니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딸아이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한층 밝아졌고 가족 모두가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두 삶을 조용히 분리하며 살았지만 무당으로서의 일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딸과 남편, 가족과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고 점차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와 기도로 채워지는 날들이 이어지며 가정은 평온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늘 그렇듯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용한 무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손님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추더니 크게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죠. 너무 놀라 숨이 막히는 듯 했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어떻게 이 상황을 넘겨야 할지 순간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금세 충격에서 벗어나며 화난 표정으로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무당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의 분노의 말을 잊지 못했고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너 회사를 다닌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 내가 무당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며 크게 화를 냈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가 무당이라더라.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라고 말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따지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분노를 감당하며 무당이 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풀어주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당이 되는 게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난 무당이 아니면 그녀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도 신의 뜻을 전하며 나에게 경고했었고 딸이 점점 더 아프고 병원에서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할 때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럼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를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의 사업도 계속 안 좋아졌고 우리는 돈이 없었어. 그 상황에서 내가 무당이 된다는 말은 당신에게 충격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무당으로서 내가 벌기 시작한 돈으로 우리 생활이 나아졌고 딸아이도 건강을 되찾았잖아. 내가 무당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딸의 치료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당신도 사업 실패로 더 힘들었을 거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난 듯하지만 제 말을 듣고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그래도 왜 그렇게 큰 일을 숨겼니? 우리가 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나도 무당의 삶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이게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제 진심을 이해한 듯 그들의 분노는 점차 누그러졌지만 이로 인해 생긴 갈등을 완전히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곱씹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반짝이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나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왔구나.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의 마음도 모르고 화를 내고 원망했어. 당신이 우리 딸과 가족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그의 뺨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겨서. 하지만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꾸나. 남편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와 갈등은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고 가족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해를 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갔죠. 남편은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밝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며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무당으로서 여전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점차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하며 오히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무당이 된 저를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며느리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뭉쳐 더 단단해졌고 그 덕분에 어려운 일도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평온해졌고 집에는 늘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